미안하지 마세요. 서장훈. 폐암 사기 환자와의 만남에서 눈물 흘렸다. 서장훈이 폐암 사기 환자를 만나 조언을 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6일에 방송된 KBS 조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치료 중인 42세 폐암 사기 환자가 출연했다. 오늘 방송된 KBS 조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이번 주요 사연으로 나온 분이 폐암 사기 환자로 나왔습니다. 사연자는 평소에는 표현하기 어려워서 말 못했는데 이제는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와서 말이 안 나오네요 라며 2022년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지금은 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표현하고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라며 눈물을 긋니다. 이어서 10개월 동안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라며 머리가 빠지진 않았지만 고름 때문에 머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고 설명했습니다. KBS 조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이날 방송에서 폐암 사기 환자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해당 사연자는 등이 근육통과 같이 아프다는 전조 증상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도 근육통이라는 진단을 연이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개월 정도가 지난 후 직접 CT 촬영을 요청했고 그 결과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며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연자는 결혼에 2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덜 하면서도 저를 돌보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이수근과 서장훈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수근은 억지로 밝아져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장훈 또한 삶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안해도 괜찮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고 조언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내 병에만 최선을 다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가족에게도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독자들의 반응이다. 서장훈 씨와 폐암 환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울컥했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김지연. 김지연님께 네, 그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건강을 당연시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서장훈 씨의 조언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승우. 이승우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건강을 당연시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서장훈 씨의 조언은 정말 마음에 왔습니다. 이런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진중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서장훈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박지민. 박지민님, 그렇죠. 이런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진지한 분위기가 필요하죠. 서장훈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함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를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어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억울함을 토로한 뒤 정신병원 입원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거세고 있습니다. 특히 혜은이와 노사연을 포함한 여러 여성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담긴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영재가 진행하는 가요쇼에 출연한 가수 노사연에 대한 신체 접촉이 포함된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분노와 비판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2016년 경기 과천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유영재의 가요쇼. USHOW에서의 장면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유영재가 초대 가수인 노사연과 함께 무대에서 손을 맞잡고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노사연이 손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영재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등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유영재는 노래를 부르는 노사연의 손을 잡거나 어깨 동무를 하며 몸을 밀착시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그의 행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영재는 가수 혜은이의 무대에서도 스킨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혜은이의 어깨를 감싸며 안고 손을 잡거나 허리를 끌어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가 드러난 후에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온라인 반응으로는 영상으로 확인하니까 더 가관이다. 특히 노사연 영상은 종일 따라다니네. 혜은이는 유영재한테 존대하는데 저 놈은 누나 거리며 반말 찍찍. 누나를 참 좋아하네요. 선우은숙이 고생 많이 했겠다. 억울하다더니 평소 손버릇이 영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2024년 4월 26일 더팩트는 유영재가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보도하며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영재의 최근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워진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유영재 측근은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과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며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 과정에 할 말은 많았지만 맞대응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진다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고 말을 아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런데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너무 억울하다며 이틀째 식음을 전폐하고 말문도 닫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영재가 과거 여성 출연진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하며 허리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등의 장면이 재조명되면서 많은 온라인 사용자들이 정신병원 근황 다 쇼였네라며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정신병원에 간다고 다 용서받는 건 아니잖아요. 유영재 씨는 그냥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유영재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실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노사연이나 혜은이에 대한 그의 행동은 명백한 성추행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정신병원에 가면 끝이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네, 정말로 그렇네요. 성추행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가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아요.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유영재 씨가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유영재 씨가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신병원에 갔다고 다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유영재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게 먼저인 거 아닐까요? 정신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유영재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정신병원에 간다고 다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유영재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정신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유영재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만 다시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